안녕하세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팔꿈치 통증, 바로 테니스 엘보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테니스 엘보, 이름만 들으면 테니스 선수들만 걸리는 질환 같아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전문 테니스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이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분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테니스 엘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증상들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최신 치료법과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담아낼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건강한 팔꿈치를 되찾기 위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테니스 엘보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외상과염입니다. 팔꿈치 바깥쪽에 위치한 힘줄, 즉 외상과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힘줄은 손목을 위로 젖히거나 손가락을 펴는 데 사용되는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팔꿈치 힘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힘줄 조직의 미세 파열과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회복될 새도 없이 반복적인 손상이 가해지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주로 손목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거나 손이나 팔을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장시간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작업, 심지어 행주를 짜거나 걸레질을 하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집안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골프 스윙, 배드민턴 스매싱, 볼링 투구 등 팔을 이용한 레포츠 활동 중에도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연습으로 인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단순히 팔꿈치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팔꿈치 바깥쪽에 약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정도이지만 점차 통증의 강도가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집니다. 물건을 들 때, 특히 컵이나 주전자처럼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 때, 팔꿈치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문고리를 돌릴 때, 악수를 할 때, 심지어 식사 중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할 때조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면 손의 악력이 현저히 약해져서 주먹을 꽉 쥐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팔 전체로 통증이 확산되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테니스 엘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고 명확한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과사용입니다. 팔꿈치 힘줄에 부착된 근육들이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이 근육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힘줄의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손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 예를 들면 요리사, 목수, 미용사, 배달원, 사무직 근로자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군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반복적인 동작을 수없이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힘줄이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지속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는 주말 골퍼나 주말 테니스 동호인들도 위험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운동을 잘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 증가로 인한 손목 사용량 증가도 젊은 층에서 테니스 엘보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손목과 팔의 각도가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팔꿈치 힘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경우 직장 내 스트레스나 업무에 대한 압박감 혹은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테니스 엘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힘줄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팔꿈치 힘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테니스 엘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도 연관될 수 있는 복합적인 질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테니스 엘보는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예방법은 바로 휴식입니다. 손과 손목, 그리고 팔꿈치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하던 활동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활동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간다면 힘줄 손상이 더욱 심화되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팔을 많이 사용하는 가사 노동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거나 반복적인 동작이 필요한 집안일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테니스 엘보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호대는 팔꿈치 힘줄에 가해지는 장력을 분산시켜 부담을 줄여주고 힘줄 부위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미 통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활동 시 보호대 착용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 팔꿈치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 굽힘근과 편근 스트레칭, 팔꿈치 굴곡근과 신전근 스트레칭 등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팔꿈치와 손목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어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을 미리 이완시켜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테니스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 활동 시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한 손으로만 무리하게 치는 동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의 높이, 모니터의 위치, 키보드와 마우스의 사용, 자세 등을 조절하여 팔꿈치와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체공학적인 키보드, 마우스, 손목 받침대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이 충분히 강화되면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을 근육이 대신 흡수하여 힘줄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령을 이용한 손목 굽혔다 펴기 운동, 악력기 사용, 고무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테니스 엘보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증 완화 성분이 있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줄일 수 있으며 물리 치료는 온열 치료, 전기 치료, 초음파 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이완 및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주사 치료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 옵션 중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지만 반복적인 사용은 힘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프롤로 주사는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손상된 힘줄에 주입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다만 시술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가혈청 주사 PRP 주사는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하여 손상된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혈소판에 포함된 성장 인자들이 조직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도 테니스 엘보의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위에 강력한 충격파를 반복적으로 가하여 미세한 손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조직 재생을 활성화하는 원리입니다. 특히 힘줄의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에도 석회를 분쇄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고, 만성기에는 온찜질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주로 파열되거나 손상된 힘줄 조직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이 시행되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세절개 내시경 수술이나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은 작은 절개만으로 병변 부위에 접근하여 손상된 조직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어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줄 손상이 매우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절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 통증의 정도,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주변 근육이 짧아져 있다면 스트레칭과 물리 치료를 통해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력이 약화되었다면 점진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지의 골격 배열이 틀어져 있거나 어깨, 목 등 다른 부위의 문제가 팔꿈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관점에서 골격의 배열과 움직임을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니스 엘보 증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방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 테니스 엘보의 모든 것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테니스 엘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예방 노력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혹시 지금 팔꿈치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통증은 없지만 평소 팔을 많이 사용하여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팔꿈치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통증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팔꿈치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건강한 팔꿈치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활동들을 마음껏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팔꿈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